네, 외국인의 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바로 들여다보는 아카치움 컴퍼니 앤서니 킴, 김주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참 저번 주에는 참 이슈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좀 시장도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외국인의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도 좀 많은 다른 모습들을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지난주 초 같은 경우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언택트에서 텍트로의 변화, 포지션 컨택트로의 변화 포지션들이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수요일 이후로 결국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컨택트로의 그 변화 포지션들이 다시 돌아서 언택트로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선물 매도를 통해서 네. 시장 자체에 굉장한 충격을 줬었고 이것이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를 끌어들이면서 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큰 포지션의 변화나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선물과 관련된 포지션 변경들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방향성,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네. 올레드라든지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방향성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번 주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이번 주말에 양제츠 국무위원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지금 어떤 주가에 큰 반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잭슨홀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표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파월 의장의 그 더비션 발언 자체가 앞으로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데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서 투자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돌아가서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특히나 파운드리 쪽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졌었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었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그 재고 자산이 많이 쌓였다라던가 또는 그 반도체 가격 자체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프라이스북 1.1배 이하로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이게 어차피 주말이 가까워지면 네.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도 이제 한번 다시 정해질 테고, 네. 이번에 전월에는 한번 하락을 했었고, 네, 그렇죠. 물론 현물 가격은 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PBR 1.1배 내지는 그거 약간 하향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당연히 주가라는 것은 조금 많이 빠지면은 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네. 앞으로 향후 펀드멘털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를 좀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올레드 쪽으로 조금 매기가 쏠리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좀 관심을 시장에서는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 네. 김주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는 많이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TSMC와 인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수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포지션들을 상당 부분은 정리를 해서 삼성전자를 조금은 채워놓은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약간의 그 피로감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그렇고
과연 그러면 텍 섹터 내에서 반도체 외에 어떤 종목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 첫 번째로 움직였던 게 결국은 LG전자의 2분기 호실적을 가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포지션을 빌딩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OLED 쪽 섹터, 특히나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분석하는 것을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한 3분기에 1,000억 정도 네.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4분기에는 뭐 한 3,000억, 4,000억까지도 네.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어제 오래간만에 그 한 10% 이상 상승을 했고 네.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디어는 네.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네. 뭐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익은 뭐 메모리 반도체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큰 힘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네. 그래도 뭐 전 이익 중에 큰 포션은 메모리부터 나오는 거니까 뭐 적어도 한 달이나 네. 2달, 3달까지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접고 네. 올레드 쪽으로 내지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 네. 우선적으로 앞으로 10월 달이 되면 아이폰이 출시가 됩니다. 네네. 아이폰이 이 5G를 탑재한 그 라인업들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고 네. 여기서도 OLED를 결국은 메인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결국은 아이폰의 수혜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도 결국은 OLED 플레이들을 결국은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가 많이 못 간다라고 한다면 포지션을 변경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결국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수뿐이 없다. 그러면 OLED 소재주라든지,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덕산 계열의 종목들이 한 2-3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든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가긴 합니다. 저도. 그러면은 테크 기술주에서 잠깐 벗어나서요. 외국인들이 또 특별히 또 주목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 바이오 쪽 종목들을 많이 좀 담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히나 그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어저께는 많이 매수를 했었었고 그 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1.7조 제4 공장 설립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관심들을 끌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번 주부터 또 미국에서는 여러 학회들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오펀 드럭 관련된 다양한 학회들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러다 보니 결국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 5주 동안 미국의 바이오 섹터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가 제시했던 4가지의 행정 명령들, 결국은 약가를 인하하라고 하는 압박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 자체를 짓눌렀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 대한 관심들이 결국은 그 순매수로 이어졌었고 이것이 지금 낙수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 외의 종목들 특히나 오펀드럭 쪽으로 SK 바이오팜이라던가 메지온 쪽으로도 그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3공장을 짓고 이제 4공장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특징적인 사실은 우월한 산업이 CMO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CMO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 주에 종목을 하나 같이 공부해야 될 종목이 하나 있으시다고 그래서 예, 있는데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디스플레이 쪽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요. 네. 이쪽 특히나 OLED 쪽 네.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네.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요. 네. 네. 이녹스 첨단 소재가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요? 회사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녹스 첨단 소재는 우선은 사업군 자체가 세 가지 사업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반도체 쪽 소재를 우선 제공을 하고 있고 네. FPCB 쪽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OLED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네.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이 LG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 올레드 소재 쪽에 네.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네, OLED 소재 쪽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은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게 OLED 쪽이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 향후 매출 자체가 이쪽에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네.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네. 2분기에 실적이 한 70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네. 3분기에는 그것이 900억에서 1000억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LG 쪽에서 지금 광저우 공장이 이제 설립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대형 패널 쪽, 대형 OLED 패널 쪽에 결국은 공급들이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녹스 첨단 소재가 사실은 그 아이폰 12가 사실 스크린이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올레드로 나올 텐데 네. 그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 아이폰 12의 수혜주라고 구분 지어질 수 있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OLED의 결국은 OLED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네. OLED의 생산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소재주들의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네. 결국은 영업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자체가 이런 회사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 비용들이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 들어가는 단가 자체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도 목표가를 63,000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잡으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애널리스트도 LG 디스플레이와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실리콘웍스 세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디스플레이 섹터의 리밸류에이션 그리고 관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목표 주가를 올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한 2%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올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와 내년 밸류에이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라서 네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투자하기 좋은 딱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5천억 미만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지금 5천억대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반영하듯이 외국인의 지분 자체가 14.6% 정도로 상당히 높은 네. 종목이고요.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셨으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네네. OLED의 매출 자체가 계속 증가를 네네. 하면서 순이익이 아마 한 500억대 근처까지 나올 텐데요. 네네. 지금 그럼 PER은 10배 정도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PR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올레드 소재 관련 대표적인 회사이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올레드 쪽으로 지금 시장의 센티멘트가 좀 돌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그것을 어저께 증명해줬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 우리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카치온 컴퍼니 이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